안녕. 자, 이번에는 3월달 모의고사 해설 강의의 마지막이겠죠. 순서 삽입 유형이에요. 36번부터 39번까지 정확하게 한번 같이 분석해 봅시다. 사실 순서 삽입 유형을 잡기 전에도 첫 모의고사 해설 강의니까 좀 방향성은 좀 잡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뭐 중요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강의에서 함께 할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은 개괄적인 좀 방향성, 우리가 순서 삽입의 유형들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지, 그치? 자, 봐봐. 많은 학생들이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요, 어려워합니다. 그쵸?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저는요, 답이 3번일 것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무조건 4번입니까? 3번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데 있잖아. 그 질문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 내가 명확한 순서삽입 문제를 푸는 관점이 없구나, 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있잖아.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푸냐면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 관점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시문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삽입 문제에서 여기가 1번, 2번, 뭐 3번, 뭐 4번, 5번 이렇게 있어, 그렇지? 제시문을 읽고 이런 관점일 거라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여길까? 아니면 여길까? 아니면 여길까? 아니면 여길까? 해석상 흐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그 부분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치? 맞아?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순서도 마찬가지야. 제시문 뒤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아, 제시문 뒤에 A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 우리 선생님이 제시문 뒤에 A가 들어갈 확률은 5%도 안 된다고 해서 일단 A는 제끼고 시작하자. 제시문 뒤에 B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아니면 C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울까? 이 관점에서 푼다고.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절대로요. 순서 삽입은요,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의 관점에서 풀면 안 돼요. 왜?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의 흐름이 다르고 너가 생각하는 흐름이 달라. 또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다르겠지. 평가원이나 교육청은요, 출제진들은요, 그 관점에서 낼 수가 없어. 그렇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출제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있잖아, 순서 삽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코드는 단절이야. 아시겠죠? 뭔 소리냐면 삽입 문제야. 일관된 흐름에서 이 한 문장을 따다가 맨 위에 제시문으로 올린 거야. 그러면 이 일관된 흐름에서 이만큼의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맞아? 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단절의 관점을 잡아줄 거라고.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필요해. 왜? 지문에서 단절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해. 아시겠죠? 그쵸? 자, 순서도 마찬가지야. 제시문 뒤에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러울까가 아니라 논리적인 이유로 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두 개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올 수 없다고 지워야 돼. 그러면 지울 수 없는 하나가 제시문 뒤에 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면 출제진들은 이 단절의 코드를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 장치야. 예를 들면 연결어. 연결어가 뭐가 있죠? 뭐 however, but, 뭐 in other words, for example, in fact 이런 애들이 연결어. 이걸 사용해. 왜? 이 연결어들은 앞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성을 설정해 주거든.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보자. 철수는, 앞문장 이거야. 철수는 왜 온통 국어에만 집중해. 하루 종일 국어 공부만 해.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하루에 16시간씩 수학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쏟고 있어. 될 수 있겠어, 없겠어? 포기점을 잡고. 안 되겠지. 이런 거라고.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에 대명사. 순서 삽입 관점에서 보면 대명사가 나오면 지칭하는 명사는 무조건 그 문장 안에 있거나 아니면 앞문장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단절이야. 요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수일치도 명확해야 돼.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는데 관사도 정관사 덜을 말하는 거야. 때때로는 논리적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있잖아, 흐름을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다. 예를 들면 also라든지 such라든지 또 아니면 뭐 fortunately, unfortunately 이런 애들도 순서에서의 어떤 단절 관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논리적 장치들. 아니,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논리적 흐름에서 단절이야.
순서 삽입에 쓰이는 지문들은 평가원이 공통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래.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과 통일성과 응집성이야.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지문이 내려간다는 거지.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문장을 논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쓸 거고 이 문장을 근거로 그 다음 문장이 쓰여져. 또 이 문장을 근거로 그 다음 문장이 쓰여져. 다시 말해서 앞문장은 무조건 이 문장이 들어갈 토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 어떤 예로 들어줄까? 자, 봐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봐봐. 이 앞문장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 이 문장을 근거로 이 문장이 쓰여질 거라고. 그치? 그럼 앞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앞문장이 매표소 직원이 몇십 표를 원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시표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야? 단절이 생기는 거지. 이런 거라고. 아시겠죠? 가장 큰 관점은 뭐다? 단절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다. 이해돼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순서 삽입 수업에서 훈련하게 될 거예요. 쫄지 마. 정확하게 제가 훈련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순서 문제예요. 제가 순서 삽입 수업 들어가면 강조할 건데 제시문 다음에 올 내용은 무조건 제시문의 이야기를 붙잡고 들어가야 돼. 왜? 이 문장을 근거로 다음 문장이 쓰여지겠지, 그치? 제시문과 동떨어진 얘기로 시작할 수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럼 30번 한번 볼까? 봐봐. What would your language be like? 언어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언어가 단순화나 일반화를 만들지, 어떠한 단순화나 일반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언어는 어떻게 될까?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였지? 그럼 A 보자. 첫 문제 봐봐. There might be some super intelligent race of beings that could know such a language. 그치? 자, 그런 종들이 있을지 몰라. 어떤 종들? 초지능적인 인류의 종들이 있을지도 몰라. 어떤 인류야? 그 같은 언어를 알 수 있는 인류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지. 뭘 알아야만 한다는 거야? 사실상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데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뭘 배워? 이 모든 이름들을. 여기서 뭐 나왔어? these 나왔지. 대명사 나왔네. 그럼 이 앞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 그 이름들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제시문에 그 이름들이 있어 없어? 없지. 단절인 거야. 그러니까 A는 얘 때문에 지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까 내가 논리창체 얘기했잖아. 대명사. 그치? 자, B 봐봐. 자, 봐봐. 사용함으로써 뭘 사용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거지. 뭐에 대해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 뭐에 대한 정보야?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대. 여기선 those things도. 제시문에서 those things 말하는 것들 없지. 그리고 어때? 제시문과 다른 얘기하고 있지. 그치? 맞아?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다고. 제시문에서 뭘 얘기했어? 만약에 언어가 어떠한 단순화나 일반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는 어떻게 될까? 이거였잖아. 그치? 맞아? 근데 그 뒤에서 이 말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들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이것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단어들이라는 건 이 대명사는 이것들을 말하는 거겠네. 그치? 그럴 수 있겠네. 그치? 자, 동일한 어떤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지. 맞아? 지워야지. C 봐봐. It would be a language. 그건 어떤 언어가 될 거야. 어떤 언어냐면 이니치아가 꾸며주는 거지. 그치?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인 언어가 될 거다. 이거지. 그치? 어떻게 될까? 어떤 언어가 될까? 그 언어는 어떻게 되지? 어떠한 단순화나 일반화를 할 수 없다면 그 언어는 어떻게 되지? 그 언어는 이런 언어가 될 거야. 어떤 언어?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인 그 언어가 된다.
이어지잖아. 그치? 맞아? A도 지웠고 B도 지웠으니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C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C는 끝까지 읽어야지. 자, 봐봐. 왜냐하면 너는 원하지 않는 거야. 그치? 뭘 원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봐봐. 크로스 오버 나왔지. 그치? 이건 주석에 달려있네. 뭐뭐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다 이거지. 그치? 맞아? 자, 너는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차이들을, 어떤 차이, 뭐 사이의 차이들이야? 뱀들 사이의 차이점을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원하는 거, 말이 왜 이래.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아. 어떤 뱀들이야? 약간 다른 거지. 어떤 관점에서. 그치?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뱀들은 가져야만 하는데, 뭘 가져야만 하는데? 그것만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게다가 모든 사건은 반드시 그것만의 동사를 가져야 된대. 왜냐하면 Not every occasion of thinking or dancing or talking이지. 모든 경우들이야. 생각하고 춤추고 말하는 모든 경우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C 뒤에 A가 나올 수 없을지 B가 나올 수 없을지 여기서도 단절이 중요한 거였지. 맞아? 자, 그럼 봐봐. C 뒤에 B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C 뒤에 B가 나올 수 없겠지. 왜 그래? C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단어들은 각자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 그치? 맞아? 맞잖아. 그치? 근데 B에서 뭐라 했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대. 다른, 완전 정반대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제시문제에, 아니, C 뒤에 B는 올 수 없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지. 얘들, 이게 논리야. 아시겠죠? 우린 이 방식대로 풀어야 돼. 이해돼? 자, 그 다음 봅시다. 37번 볼까요? 자, 봐봐. 자기 규제가 제한되어 왔대. 뭐로써?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뭐 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이냐면 to hold the tech industries to account지. 요거는 수거처럼 좀 알아둬도 좋아. 뭐냐면 hold A to account. 그러면 A에게 책임을 묻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술업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규제가 제한되었다. 이거인 거지. 그치? 제시문은 여기까지였어. 그치? 자, A 보자. 그러나 결과가 없다면 뭐에 대한 결과야? 그것들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그래서 댐이 나왔지. 그치? 그럼 앞문장에 댐이 가리키는 복수의 명사가 있어야 되겠네. 뭔가 위배할 만한 무언가 같이. 제시문에는 그 있어? 없잖아. 그치? 복수의 명사 없잖아. 그치? 맞아? A는 지워야 되겠지. 그치? 일단 A는 첫 문장까지 해석해보자. 그것들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이러한 현장들은 단지 무력한 진술이 된대. 뭐에? 영감에. 그치? 자, A 앞문장은 뭐가 있어야 돼? 댐이 가리키는 복수의 명사가 있어야 될 거야. 그치? 맞아?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거야. 그럼 B 봐봐. 그러나 기술계 로비스트가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말할 땐 걔네들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데. 뭐처럼? 그것이 전문가들,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랬지. 그치? 그럼 자기 규제 얘기 붙잡고 들어갔고 제시문에 나오는 거지. B는 지워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어때? B는 살려야 되겠지. 자, 그럼 C 보자. There are few consequences. 그러니까 어떤 뭐야? 결과들이 없대. 뭐에 대한? 어떤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들이 없어.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실질적인 두려움도 없다는 거지. 어떤 두려움이야? 중지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로 치면 뭐 정직되거나 아니면 제명될 만한 두려움도 없다는 거야. C는 제시문과 완전 동떨어진 얘기하고 있지. 그치? 맞아? 어때? C도 지워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어. 그치? 그럼 B는 끝까지 봐야 되겠지? 의학계에서와는 달리 뭐야? 강제적인 윤리적 규정, 어떤 자격이 없대. 뭐 하기 위한? 일하기 위한. 뭐로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어떤 기술계의 중역으로서 일하기 위한 어떠한 강제적인 윤리적 자격도 없다 이거지. 또 집행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업계의 어떤 행동의 코드도 없다는 거지. 계속 다 없대. 맞아? 자, 봐봐. There is no,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인 자격도 없다는 거지. 그치? 또 의무도 없다는 거야. 뭐 할 의무도 없다는 거야? 뭐 대중을 이익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야. 뭔 소리야? Put A ahead of B잖아. 그치? A를 B 앞에 둬야 할 의무도 없다 이거니까
대중을 이익보다 더 앞서서 두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중을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의역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어때 뭐야? 의무도 없다 이거지. 그럼 B 뒤에 A가 나올 수 없을 거냐 아니면 C가 나올 수 없을 거냐를 체크해야 되겠지. B 뒤에 C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없기 때문에 자 뭐라는 거야? 실질적인 두려움이지. 그치? 뭐 해야 되는 실질적인 두려움이야? 정직되거나 그 다음에 제명되는 어떤 실질적인 두려움도 없다. B에서 계속 없다 했고 C에서도 없다. C를 지워야 되는 근거는 없다. 그치? A 봐봐. 그러나 그것들을 위배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면 이러한 현장들은 단지 무기력한 진술이 된대. 뭐에? 영감에. 아, 지금 A 뒤 뭐야? B 뒤에는 A가 올 수 없다. 뭐 때문에? 얘가 될 수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제시문 뒤에 A가 들어갈 수 없는 동일한 이유로 B 뒤에도 A가 들어갈 수 없겠네. 이해돼요? 그럼 답은 B, C, A가 되겠네요. 그쵸? 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 순서 문제죠. 아니, 삽입 문제네, 그치? 자, 38번 봅시다. 제가 삽입 문제를 푸는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제시문을 제가 삽입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근거로 앞문장을 유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앞문장을 유추하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 앞문장을 유추할 수 있을 땐 유추하는 게 중요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을 근거로 앞문장을 유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앞문장의 내용을 유추했으니까 알고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문 처음부터 힘 빡 주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해석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 쭉쭉쭉 내려가는 거야, 방향성 잡고, 그치? 그러다가, 우리가 앞문장 유추한 내용이 나오네? 거기서 긴장하는 거지, 그치? 독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있잖아. 지문 안에서 단절을 찾는 게 필요한데, 어떤 선생님은 있잖아. 삽입 문제 풀 때, 이런다? 야, 제시문 왜 읽어? 지문 안에 무조건 단절이 있어. 그 단절만 찾으면 돼. 그래서 제시문 안 읽고 지문만 들어가거든? 근데 저는요, 그건 반대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출시되는, 최근 3년, 솔직히 더 됐어. 출시되는 그 삽입 문제 쓰잖아요. 지문만 읽잖아요. 단절 못 느껴요. 단절 못 느끼는 지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안 읽고 지문만 읽고 들어가면, 10문제 가운데 한 6문제에서 7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3문제에서 4문제는 못 풀어. 왜? 지문 안에서 단절을 못 느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제시문의 앞문장과 뒷문장을 유추한 상태에서 그걸 찾아갖고 끼워넣는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없다. 아시겠죠? 선택은 니네가 해. 네. 삽입 문제에서 내가 삽입 문제 10문제 가운데 6문제, 7문제만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제시문만 집중해. 지문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문장 유추하는 연습 해야 됩니다. 자, 보자. 대안적인 관점은 이랬지, 그치? 그럼 뭐야? 앞에는 원 관점이 하나 나올 거 같지? 그 뒤에 그 관점에 대안적인 관점이 나오겠지, 그치? 맞아? 요거 하나 생각하는 거지. 이 앞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 어떤 원 관점이 하나 나올 거 같지? 자, 대안적인 관점은 대니아래. 대니아가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감정, 또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을 이해한대. 오직 언제만 우리가 그것들의 이름을, 단어를 붙일 때만. 그치? 그러면 이 앞문장은 뭐가 나오겠어? 이것들을 이름 붙이지 않고 이해하는 어떤 상황이 나오겠지. 맞아? 얘랑 달라야 되니까. 원관점은. 앞쪽에 그런 얘기 나와야 될 거야. 얘기 뭔 소리냐? 앞쪽에 그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부터 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자, 우리는 만든데 뭐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개념을 물려받기보다는 우리가 만든다는 거지. 그럼 이 앞쪽엔 다른 관점이 나와야 되는데 뭐겠어? 물려받는 거에 대한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야? 이것들을 하지 않고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이 문장에서는 앞문장을 유추할 만한 뭐 대명사라든지 연결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힌트를 주는 거지, 그치? 맞아? 요거 자꾸 들어가는 거야. 자, 봐봐. 우리는 감정을 경험한대. 뭐로써? 다른 신체 감각으로서 감정을 경험한대. 뭐 같은? 뭐 심장 뛰는 거지, 그치? 또 땀을 흘리는 손바닥과 같은, 그치? 자, 우리는 감정을 인식한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그치? 뭐에 의해서? 그들의 얼굴 표정에 의해서, 그리고 행동에 의해서, 그치? 자, 우리가 앞문장 유추했던 거 아직 안 나왔어, 그치? 자, 한번 봐봐. 한 가지 지배적인 생각은, 이거 보는 순간 느껴야지. 아까 대안적인 관점은 한 가지 지배적인 관점. 얘 뒤쪽으로 나오겠구나. 이거 설명하는 거 뒤쪽으로 이제 대안적인 관점이 나오겠구나. 요거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 잡는 거 연습할 거야. 순서합입에서. 아시겠죠? 한 가지 지배적인 관점은 뭐라는 거야? 대디아래. 우리가 태어나는 거지. 뭘 가지고? 고정된 일련의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치? 어떤 감정이야? 우리 종에서는 보편적인 감정이야. 주로목하게 말하면 행복, 슬픔, 두려움, 놀람, 역겨움, 분노 이런 거지. 이건 타고나는 거라는 거야. 그치? 맞아? 자, 모처럼 우리가 그 단어, 중력이란 단어를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에 부착하는 것처럼 뭐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물체가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그치? 중력이란 단어를 부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단어를 각각의 타고나고 보편적인 감정에다가 부착하는 거야. 일단 뭐 하고 나면 그 단어들이 이용 가능해지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감정을 타고나는 거고 그냥 이름을 이 단어가 이해되면 붙이는 거야. 이거인 거잖아, 그치? 맞아? 물려받는 거야. 제시문에서 그게 딱 느낌 와? 그치? 앞에 원관점?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야.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긴장해야지. 맞아? 자, 봐봐. 핵심적인 증거는 대디아래. 대디아가 뭐야? 아이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분류할 수 없대. 얼굴의 표정을 분류할 수 없다는 거야. 이퀄 뭘? 다른 감정을 나타낸다고 분류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맞아? 뭐 하기 전까지? 걔네들이 어떤 단어들의 어휘 목록을 얻기 전까지. 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야? 감정을 구분할 수 없어. 이것들을, 이 단어들을 있어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어때? 앞에서는 타고나는 거야. 감정 알고 있어. 이 얘기잖아, 그치? 지금 어때? 역접이나 대조 연결 없이 방향성이 바뀌었지. 맞아? 봐봐. 그 같은 단어들을 갖기 전에는 얼굴은, 어떤 얼굴은? 우리가 뭐 슬프다고, 화가 난다고, 슬프다고, 두려워한다고 느끼는 그 얼굴은 모두가 다 불쾌하다는 걸로 합쳐진다는 거지. 합쳐서 분류된다는 거지, 그치? 맞아? 왜?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거인 거지. 맞습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인 거겠지. 자, 앞문장과 방향성이 바뀌었어. 근데 역접이나 대조연결어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꼭 반드시 순서합의에서 명심해야 될 거 뭐냐면 역접이나 대조연결 없이 지문의 방향성이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역접이나 대조연결 없어? 그 앞문장과 같은 방향성이어야 된다. 요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39번 볼까요? 봐봐. The rest of the time이죠.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나머지에선 이렇게 해석하잖아. 직역하면, 그치? 근데 이건 약간 관용적인 표현을 쓰는데 다른 경우엔, 나머지 경우엔 이런 식으로 해석되거든? 그러면 이 앞에 뭐겠어? 그 시간에 원 경우가 나오겠지, 그치? 원래 어떤 경우가 나올 거야. 그리고 다른 경우엔 이게 되는 거. 나머지 경우엔 이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봐봐. 나머지 경우엔 심지어 개인들이 노력할지라도 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아주 아주 꼼꼼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지. 이슈들, 그 다음에 맞아. 여기까지 컴마 찍었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지라도 동기적인 목적들이 편향시킨대. 뭘? 걔네들의 사고 과정을. 그리고 편향시킨대. 뭘? 걔네들의 추론을. 그러면 이 앞문장에는 이것과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뭐라 했어? 개인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할 때도 이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얘기는 어떤 얘기했어? 노력하지 않을 때,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그리고 다른 경우에 심지어 그 개인들이 진짜 그 문제들에서 꼼꼼히 생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방향성이 바뀌는 거라고. 뭐 때문에? The rest of the time 때문에. 또 우리 연습할 거야. 아시겠죠? 쫄지 마. 자, 지금 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 노력하지 않고 나오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맞아? 자, 봐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행동한다고 여기고 싶어 한대. 어떤 방식으로?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치?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들을 비슷하다고 여긴대. 뭐랑 비슷하다고 여기냐면, blinded for the statue of Lady Justice지. 그 정의의 여신상. 어디에 있어? 법원 앞에 가면 그 여신상이 하나 있잖아. 얼굴 가리고 저울 들고 칼 들고 있는 여신상. 그거 말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여신상이야? 상충되는 주장들을 평가하는 거야. 뭐 없이? 편견 없이, 감정 없이, 그리고 동기 없이. 그치? 우리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여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압도적인 심리적 연구가 보여준대. 뭘 보여주냐면 그같이 편견 없는, 어떤 편견성이 없는 이성은 실제로는 매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이래. 누구에게서? 인간에게서.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 그치? 맞아? 자, 봐봐. 대부분의 경우에 much of the time 나오네. 그럼 느낌 와? 나머지 경우에 이 경우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시문이 들어가서 이제 반대되는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맞아? 슬쩍 잡는 거야. 자,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동적인 파일럿이래. 자, 봐봐. 다시 말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개인들은 행동한다는 거지. 뭐 없이? 심사숙고 없이. 뭐보다 그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심사숙고 없이 행동한다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제시면서 노력하는 거, 그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심사숙고 없이 행동한다는 거야.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치? 긴장해야지 이제, 그치? 자, 봐봐. 지바쿤다야. 이름이 지바쿤다네. 그게 누구냐면 그 용어를 만들어냈대. 뭐라는 용어야? 동기부여된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대. 뭐 하기 위해서? 이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디스 나왔으니까 앞문장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될 거고,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된 추론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동기부여된 추론 이거랑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앞문장에, 그치? 맞아? 그 사람이 설명했대, 데디아라고. 뭘? 비록 개인들이 노력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진짜 아주 정말 심사숙고한 결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야, 답 3번이네, 그치? 맞아? 왜? 앞문장이 뭐랬어? 생각 없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역접이나 대조 연결 없이 그 생각 없이 결정하는 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된 추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이 설명했다는 거야. 뭘?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앞문장과 반대되는 거잖아. 단절.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순서 삽입의 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방향성 뭔지 알겠어? 무조건 논리로 푸는 거야. 순서 삽입은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논리로 풀어야 돼. 아시겠죠? 우린 이 논리를 수업을 통해서 잡아갈 거야. 쫄지 마.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요 개념들을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순서삽입 강의에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오케이? 제가 열심히 교재 만들고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 방향성도 잡아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총평에서 강조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야. 꼭 명심하시고 계획 잡으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수능날 우리는 웃으면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최소한 영어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자, 이상으로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